자, 직류교류 혼합되어 있는, 중첩이 되어 있는 그런 회로에서의 해석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DC 전원은, DC 전압과 AC 전압이 같이 이렇게 이제 혼재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것도 아주 간단하게 DC 전압을 그냥 대수적으로 더해주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류 전압에서 VP 값보다 DC 전압이 큰 경우에는 이만큼 지금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와 있다 보니까 얘가 음의 영역으로 내려갈 일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VDC 값이 직류 전압 값이 V피크 값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음의 영역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회로적으로 계산을 할 때는 DC 전압을 AC에 그냥 대수적으로 더해 주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491페이지 예제 11-16을 보게 되면 각 저항에 걸리는 전압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계산하라. 왜? 여기에 이제 교류 전원이 있으니까 저항에 걸리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최대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요 DC 전원 VDC 12V죠. 12V에다가 VP 값 10V라고 하는 거 그냥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맥스 값은 22V가 되는 거고, 최소값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VP가 10V, 교류에서 VP가 10V라면 최소값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0V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 전압은 DC 전원에다가 마이너스 10 해보면은 2V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양의 값만 나오게 되죠. 지금은 VP 값, 교류 전원의 피크 값보다 DC 전원의 전압이 더 높기 때문에 뭐 음의 값이 나올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B라고 하는 이 B회로는 VP 값은 10V인데 DC 값은 지금 6V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음의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어, 그대로 한번 맥스 값을 더하면은 16V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음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0V죠. 그러니까 6 더하기 마이너스 10 하게 되면은 결국은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값이 최소값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원이 혼재된 것은 그냥 DC 전원을 대수적으로 그냥 더해주면 된다. 간단하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정현파라고 하는 이제 내용이 나옵니다. 11장 9절에 나오는 건데, 비정현파. 어, 자, 기본적으로 이제 뭐 펄스파 있고,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고, 삼각파, 톱니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어, 펄스파라고 얘기하는 거, 네, 펄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펄스는 우리가 이제 아주 이상적인 펄스를 이야기를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기준이 되는 베이스라인, 이 기준점에서 이렇게 상승되는 그래프가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여기서 또 수직으로 떨어지는 이런 형태. 이게 이제 포지티브 보잉 펄스. 그러니까 이제 양의 값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펄스고, 이거는 기준 라인보다 밑으로 이렇게 이제 펄스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네거티브 방향으로, 음의 영역으로 발생하는 이제 펄스가 되는 거고, 이 펄스의 요 크기, 높이가 바로 앰플리튜드,
증폭이 되는 거고요. 요 베이스 라인에서 상승하는 요 지점을 우리가 리딩 엣지 또는 라이징 엣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맥스 값에서 다시 베이스 라인으로 떨어지는 요 지점, 요 구간을 뭐 트레일링 엣지 또는 폴링 엣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뭐 라이징, 폴링, 어, 상승 엣지, 하강 엣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펄스 위스, 이거는 이제 펄스의 폭, 펄스 폭이 되는 겁니다. 펄스의 폭. 이게 이제 아이디얼한 경우, 아주 이상적인 경우에 펄스의 모양과 또 각각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나타내고 있는데, 실제적인 경우에서는 사실 이렇게 아이디얼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 그대로 저거는 이상적인 경우고, 일반적인 경우는 이상적이지 않은 이런 이제 모양으로 펄스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물론 이런 어떤 기울기나 요 값들은 차이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일치하게 이렇게 수직으로 올라가고 수직으로 떨어지는 그런 것은 현실 세계에서는 이제 불가능한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상적이지 않은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기울기가 만들어지고 내려가는 기울기가 만들어지는데, 그 올라가는 시간 또 내려가는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느 영역으로 딱 좀 정의를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상승 시간을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이제 그 베이스 라인에서 앰플리튜드가 되는 이 맥스 값의 10%와 90% 사이, 10%와 90% 사이에 요 상승되는 시간을 상승 시간으로, 그 다음에 반대로 뭐 이제 떨어질 때는 마찬가지로 90%에서 10%가 되는 그 시간을 홀링 타임으로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펄스의 폭은 그러면 여기를 잡을 건가 여기를 잡을 건가 뭐 서로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딱 50%가 되는 50%가 되는 이 지점에서의 간격을 펄스 폭으로 보자라고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이러한 어떤 형태의 펄스들이 반복이 되는 형태로, 그러니까 어떠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이 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어떤 일정한 패턴이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면, 어, 이것을 하나의 주기 T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듀티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제 몇 퍼센트다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 어, 주기에 대해서 펄스 폭, 전체 주기에 대해서 펄스 폭의 퍼센트를 우리가 듀티 사이클 B, 듀티 사이클 B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듀티 사이클 B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50%, 50%로 이렇게 나눠지는 이런 경우에 이런 그 파형을 우리가 이제 구형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퀘어 웨이브, 구형파. 우리말로는 이제 이거를 구형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스퀘어 웨이브를 어, 한 주기에서 듀티 사이클 B가 50%가 되는, 즉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온과 오프가 50%로 50%의 시간으로 이렇게 딱딱 나눠지는 1대1로 나눠지는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형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펄스파의 평균 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경우, 펄스의 평균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듀티
사이클에다가 앰플리튜드 값을 곱한 것을 기본으로 하는데, 만약에 베이스라인이 0이 아닌 경우에는 베이스라인 값을 그냥 플러스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에 있는 이런 기준선 베이스라인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0이라고 하는 기준선을 가지고 있다면 기본적으로 듀티 사이클하고 앰플리튜드 값을 그냥 곱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0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어떤 임의의 값으로 올라가 있다라고 하면 그 베이스라인 값만큼을 그냥 더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삼각파와 톱니파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어, 자, 이런 식으로 동일한 기울기로 증가하는 램프와 감소하는 램프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삼각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톱니파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 지속 시간이 이제 짧은 경우, 쭉 증가해서 이렇게 툭 떨어지고, 쭉 증가해서 툭 떨어지고 하는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형태의 모양들을 우리가 톱니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삼각파와 톱니파는 이제 유사하면서도 이렇게 이제 부르는 말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어떤 고가도로를 올라갈 때 그걸 이제 램프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램프가 혹시 여러분들 착각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불 켜는 그 램프가 아닙니다. 그거는 LAMP죠. 그죠? 불 켜는 램프는 LAMP인데 이 램프는 어떤 기울기가 있는 이제 그런 어떤 구간, 그것을 우리가 램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기울기로 올라갔다가 내려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램프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램프로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삼각파와 그다음에 서로 다른 시간으로 되어 있는 이런 톱니파의 형태로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삼각파와 톱니파의 기울기를 구하는 그 내용이 49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어떤 파형의 뭐 기울기를 구하여라. 근데 기울기는 사실 여러분들이 어, 알고 있는 것처럼 뭐 x의 증가분분의 y의 증가분, 그죠? 우리가 이제 1차 함수로 x의 증가분분의 y의 증가분이 기울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의 영역으로 증가를 하면은 이제 플러스의 기울기를 가지는 거고, 감소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으면 마이너스의 기울기를 가진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 램프의 기울기에 대한 설명이 지금 496페이지에 나와 있는 겁니다. 참고로 해서 뭐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은 이미 뭐 다 알고는 있겠지만 혹시라도 어, 다시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이제 내용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조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조파. 우리가 이제 고조파라고 하는 이 용어도 전기 분야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 영어로는 하모닉스라고 되어 있죠. 하모닉. 우리가 하모니 하면은, 우리가 음악 시간에는 하모니 하면은 막 이렇게 이제 화음이 들어가서 막 이 음을 이렇게 한 가지의 음으로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뭐 무슨 뭐 3도 화음이니 뭐 5도 화음이니 이런 화음을 넣어서 노래를 부를 때 우리 그걸 이제 하모니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조파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파형이 아니라 어떤 규칙을 가지는 어떤 파형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음, 그런 파형을 우리가 고조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높은 주파수들이 이렇게 이제 합쳐지기 때문에 고조파, 조합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이 되는 기본 주파수, 펀더멘털 프리퀀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거기에 고차 주파수에 해당하는 하모닉 프리퀀시가 합쳐지면서 이것을 고조파라고 하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홀수 고주파, 오드 하모닉이라고 하는 것은 홀수배의 주파수를 갖는 고주파다. 기본 주파수의 홀수배의 주파수. 그 다음에 짝수 고주파는 기본 주파수의 짝수배에 해당하는 고주파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고주파를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구형파, 우리가 이제 아까 그 구형파를 봤죠. 사각으로 이렇게 펄스로 만들어지는 그 구형파는 기본파라고 하는 우리 이제 기본적인 이 사인 파형의 홀수 고주파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런 구형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이렇게 빨간색 점선으로 바깥쪽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사인 파형이죠. 자, 요 사인 파형에 지금 3차 하모니, 3차 고주파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3차 고주파. 요 주파수의 3배 되는 3차 고주파가 들어왔을 때 그것이 서메이션, 합해지면 결국 이런 파란색 주파수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란색 주파수가. 근데 이제 요 3차에다가 이제 5차까지 합쳤어요. 5차까지 합치면은 이런 식으로 더 사각에 가까운 모양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다가 또 7차를 합했어요. 7차를 합하면은 더 이상적으로 이렇게 점점 사각에 가까운 주파수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아주 이상적인 스퀘어를 이루고 있는 그런 구형파는 말 그대로 아주 이상적인 스퀘어가 되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렇게 기본적인 사인 파형의 이렇게 고주파 성분들이 합쳐지면서 이런 구형파의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